최근 모든 한국인들을 분노케 한 중국의 조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으니 한국행 노선을 전부 중단하라. 지난 11일 중국의 현지 언론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 동방항공의 인천발 상하이행 항공편의 탑승객 중 8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중국 공산당에서는 해당 항공사 측에 일주일간 인천 상하이 노선 운항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요. 한국의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상황이죠. 중국은 지난 9월 초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태도와는 별개로 한국에 입국하던 중국인들 중 한국의 공항 검역에 걸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는 부지기수였는데요. 그럼에도 한국에서는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이 한국과의 하늘길을 계속 열어두고 있으니 한국 역시 중국에 대한 문호는 계속 개방하되 공항의 검역 수준을 더욱 강화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또한 중국은 과거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이 중국발 입국 금지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자 어느 정도 검사를 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지나친 대응을 하는 국가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응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경고를 날렸었는데 막상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훨씬 엄격한 검역을 하고 있으니 이러한 중국의 태도에 대하여 전 세계 네티즌들은 내로남불식 대응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한 이유는 어찌 보면 굉장히 간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도 언급되었지만 그들은 현재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9월 이후 공식적으로 단 한 명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도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중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선전하며 이 과정을 다룬 드라마, 영화 등을 만들기까지에 이르렀죠. 중국의 유명 영화 제작사 보나픽처스와 류 웨이창 감독은 코로나19 사태 당시 현장에서 헌신했던 의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중국 의사를 제작하여 내년에 개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공산당의 지도 아래 모두가 합심하여 코로나19와 싸우는 인민들의 투쟁이라고 하죠. 이외에도 이미 중국에서 모든 제작이 끝나 9월부터 방영 중인 코로나19 드라마도 있는데요. 가장 아름다운 역행자 라는 제목의 이 드라마는 중국 공산당의 지원을 받았고 공산당 선전부 부부장이 직접 연출을 맡았다고 합니다. 코로나 전쟁 기간 중 실제 일어났던 실화를 소재로 제작했다 라는 것이 드라마의 설명인데요. 타지에 발령난 것을 굳이 마다하고 우한에서 근무를 자원하는 군의관, 아내의 감염 소식을 듣고도 환자의 곁을 지키는 우한 병원장 등 중국인들의 애국심을 자극하는 인물들을 집중 조명하였죠. 모두가 우한과 중국에서 빠져나오려 발버둥 칠 때 이들은 거꾸로 우한으로 향했다는 의미로 역행자, 가장 아름다운 역행자라는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사실 이 드라마가 방영되기 전 이 칭호를 먼저 받았던 중국의 간호사가 있습니다. 장쑤성에 거주하는 24살의 위신후이인데요. 중국의 관영 CCTV에서는 지난 9월 2일 그녀를 집중 보도하는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우한에 첫 번째로 지원한 간호사 라는 타이틀을 지닌 그녀는 모두들 안아주고 싶지만 저한테 묻은 바이러스가 옮겨갈까 무서워요. 부모님께는 허락받지 못할 것 같아 말도 없이 우한에 왔어요. 라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미담은 중국 전역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그녀는 코로나19에 대한 청년투쟁 선봉의 상징이 되어 중국 공산당 측에서는 그녀를 정식 당원으로 임명해주기도 했죠. 또한 이후 우한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온 그녀는 자신의 웨이보에 원래 여군이 되고 싶었지만 이제는 군인의 아내가 되고 싶다 라는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우한의 영웅인 그녀가 중국 인민해방군과 사귀고 싶다고 말한 이 발언은 또다시 중국 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앞서 그녀와의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던 관영 CCTV에서는 직접 인민해방군 군인을 그녀에게 소개해주기까지 했죠. 군에서 표창까지 받았던 군인인 왕리는 6개월의 연애 끝에 그녀와 약혼식을 올릴 수 있었다는 소식을 전해 중국 네티즌들은 모두 감동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후 모든 상황이 급반전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지 매체가 위신후의 그녀의 실상을 폭로한 것이었는데요. 그녀의 고향인 난통시 보건당국에 확인을 해본 결과 그녀는 사실
간호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녀는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한 유부녀였으며 빚이 많아 은행으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죠. 빚에 허덕이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졌고 이것을 기회 삼아 유명세와 돈을 쌓고 싶었던 그녀는 자신의 모든 커리어를 거짓으로 꾸몄고 대중들 앞에 가짜 간호사로서 자신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관영 CCTV에서는 관련 보도를 모두 삭제 처리하였고 위신 후위는 자신의 웨이보에 내 잘못을 전부 인정한다라며 잠수를 탔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중국의 네티즌들은 가짜 간호사가 사랑과 명예를 다 얻었다. 어떻게 이렇게 전 국민을 향하여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구해온 진짜 영웅들의 명성에 먹칠을 했다. 라며 그녀에 대한 비판을 하는가 하면 관영 매체에 대한 신뢰도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다며 이 모든 사태를 촉발시킨 관영 CCTV도 비난하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한국의 네티즌들은 역시 짝퉁의 나라 중국, 간호사도 짝퉁이 있네? 폰 간호사였구나. 가슴이 웅장해진다. 라며 역시 중국다운 면모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중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온갖 것들을 짝퉁으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식들이 우리에게 안겨다주는 충격은 그리 크진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장시성의 난창시에서는 무려 173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만리장성의 짝퉁을 자신의 도시에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다다익선을 생활로 실천하는 대단한 모습이죠. 또한 시진핑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부으며 이루고자 했던 반도체 굴기 또한 그 뿌리는 한국산 반도체의 짝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한국의 인력과 기술을 무차별적으로 탈취하고 베끼다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자 아예 한국을 넘어서려 했으나 미국의 제재에 부딪혀 몰락할 위기에 놓이니 또다시 한국의 기술력을 탐내는 눈치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야심차게 시공에 들어갔던 난징 경제기술개발구의 한 반도체 프로젝트 건설 현장은 몇 개월이 지나도록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잡초가 무성하고 일부 뼈대만 세워져 있는 사진이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이것 역시 폰도체였던 셈이죠. 반면 한국의 삼성전자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3분기 영업이익이 12조 원을 넘어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터뜨렸는데요. 화웨이로부터의 반도체 주문이 한꺼번에 몰려와 일순간에 영업이익이 오른 것일 뿐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을 다르게 접근하면 이번 3분기를 기점으로 화웨이가 대표하는 중국의 반도체 진영은 앞으로 영원히 한국의 반도체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라 점쳐지고 있죠. 반도체 강국은 원폭을 보유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중요한 시기에 이러한 상황은 한국에게는 희망과 비전을, 중국에게는 바닥이 보이지 않는 절망만을 안겨다주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에서는 삼성을 NN, 넥스트 노키아라며 비꼬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어진 채 어떻게든 한국을 잡아야 한다며 삼성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고 있죠. 다음은 중국 후이저우시의 외교업무 담당 부서인 외사판공실에서 유출된 내부 문서입니다. 공동 방역을 명분으로 내세워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탈중국화를 막아야 한다 라는 주장을 담고 있는데 이것과는 별개로 한국은 빠른 속도로 탈중국화의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인 2018년 4월부터 이미 30여 년간 운영했던 휴대폰 생산 공장을 중국에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시장에 더 남아있어봤자 중국의 기업들이 한국의 기술과 인력을 빼내어 온갖 짝퉁 제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출시하고 중국인들은 애국이라는 명분하에 맹목적으로 삼성의 제품은 보이콧하고 자국의 짝퉁 제품을 구매하니 이제 더 이상 중국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중국을 대체하고도 남을 훌륭한 자원이 있는 국가 인도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중국에 매달려 있을 필요도 없는데요. 인도의 시장은 그동안 저렴한 중국산 제품에게 지배당했으나 최근 인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이 불거지고 인도인들이 중국에 대한 보이콧을 시작하면서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자제품과 화장품, 자동차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현상이며 인도 정부에서는 아예 대놓고 한국 기업들에게 수조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중국에 있던 한국의 공장을 인도에 옮겨달라 요청하고 있죠. 메이드 인 차이나는 전 세계인의 머릿속에 저렴하지만 금방 고장나는
저품질의 제품이라는 인상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고장나는 중국의 제품에 붙어있는 메이드 인 차이나 스티커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쉽게 훼손되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아 일부 네티즌들은 스티커 만들 기술력으로 제품 품질에나 더 신경을 쓰라며 빈정대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이 밝혀낸 팩트는 놀라웠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스티커는 한국에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제품보다 더 수명이 긴 거지.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방역 모범국입니다. 프랑스에 의해 이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습니다. 프랑스 상원이 한국의 감염증 대처 방법을 배우기 위해 주불 한국 대사를 긴급 초청해 브리핑을 듣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코로나와 관련한 세계의 현황을 잠시 보겠습니다. 현재 압도적 1위는 미국입니다. 2위는 브라질이죠. 뒤를 이어 인도, 러시아, 페루, 남아공, 콜롬비아, 멕시코, 스페인, 칠레, 아르헨티나 순서입니다. 중남미의 국가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럽이 심각합니다. 영국이 13위, 프랑스는 16위 정도입니다. 사망률은 프랑스와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두 나라 모두 10%가 넘습니다. 프랑스 상원의 전염병 위기 대응 공공정책 평가를 위한 조사위원회는 오는 9일 오전에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주불 한국 대사는 청문회에서 한국의 대처 과정 전반을 요약한 내용을 상원 의원들에게 발표합니다. 이후 질의응답을 통해 프랑스가 한국의 경험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죠. 프랑스가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정보통신망과 모바일 기술을 활용한 신속한 감염자 추적과 대규모 검사입니다. 고도의 기술과 관련된 부분이죠. 이는 유럽을 포함한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격리 및 당국의 방역 지침을 충실히 준수하는 시민의식입니다. 뒤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겠지만 유럽의 시민의식은 솔직히 엉망입니다. 물론 한국 대사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도 최근 들어 신규 환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8월 15일 광복절 집회 때문이죠. 그럼에도 프랑스가 한국의 경험을 듣기로 한 것은 여전히 한국이 최고라는 걸 인정한 셈입니다. 또한 한국은 이를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한국 대사는 한국의 보건당국과 의료진의 방역 노력을 가감없이 소개해 프랑스 의회의 궁금증을 해소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의회가 한국의 코로나 방역에 관심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프랑스 상원의 제1당인 공화당은 지난 5월 초에도 한국의 대처가 모범 사례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언급한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상원 공화당 그룹은 감염병 관리의 모범 사례 한국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출간하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은 올해 2월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심각한 나라였지만 현재 국경 통제나 국민의 이동 제한 없이도 사망자가 200명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 프랑스 상원이 한국의 방역 경험 공유를 다시 요청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자국의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최근 들어 매일 3,000명에서 5,000명씩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에는 1일 신규 환자가 무려 7,329명이었습니다. 올해 초 처음 확산하기 시작한 이후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 전수가 프랑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편 유럽 전역이 전반적으로 위험합니다. 영국은 세계에서 13번째로 환자가 많습니다. 프랑스보다 순위가 높죠. 그런데 영국과 관련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 여행객이 남편과 함께 영국 웨일스 카디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에는 승객 187명과 승무원 6명 등 200명에 가까운 이들이 타고 있었죠. 여행객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승객 중 많은 이들이 제대로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어떤 이들은 마스크를 벗은 채 다른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 통로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입니다. 더욱 문제는 승무원들의 태도였습니다. 통제를 해야 하는 승무원들이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여행객은
이를 신문사에 제보했습니다. 영국의 유력 언론인 BBC와 가디언은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제목이 놀랍습니다. 비행기에는 이기적인 코로나 멍청이와 서투른 승무원들로 가득했다. 네, 굉장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코로나 멍청이라는 코비디엇은 이번 감염증과 바보 멍청이의 합성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각종 권고나 지침을 무시하는 이들을 뜻합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골칫거리인 듯합니다. 최근 한국의 지하철 2호선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이 난동을 부린 적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라는 시민의 경고에 적반하장 폭행을 가한 것이죠. 그 승객에게 코로나 멍청이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이 여행객은 자기 옆에 앉은 남성에 대해서는 더 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비행 내내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승무원은 남자에게 아무런 주의도 주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공항에 착륙하자 그나마 마스크를 쓰고 있던 사람들마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여행객은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검사를 받았습니다. 기침과 목 통증, 두통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제발 감기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항공사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해당 비행기에 탑승한 사람 중 총 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제보를 한 여행객 역시 충분히 감염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영국은 시민의 의식 부족으로 신규 환자가 급속하게 늘고 있습니다. 유럽의 상황을 보면 한국인들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민이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한국을 부러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은 언제쯤 끝날까요? 아무래도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야겠죠? 백신 완성이 임박했다는 희망적인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 FDA는 백신 3상 임상시험이 끝나기 전에 승인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그 편익이 위험성을 능가할 때 집행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미국은 현재 누적 환자가 614만 명에 이릅니다. 전문가들은 속성 개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당국은 빠른 해결을 바라고 있죠. 미국의 전염병 최고 권위자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반대 입장입니다. 안전과 효능을 완전히 증명하는 데에는 어떤 곳도 개입하지 않기를 바란다. 일반적으로 백신은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피시험자가 가장 많고 엄격한 3상 임상시험을 통과한 뒤 사용 승인을 받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또한 3상 임상시험이 끝나기 전에 백신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백신 가운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후보는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가 공동으로 개발 중인 백신입니다. 영국과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2상과 3상 시험을 동시에 진행 중이어서 9월까지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신 완성이 꽤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치료제는 어떨까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치료제는 단연 렘데시비르였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잇따라 보고되고 있죠. 이에 대안으로 나마모스타트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약은 일본 제약사 토리이가 개발해 1985년에 내놓은 혈액 항응고제로 혈액 응고 과정에서 작용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효과를 냅니다. 여러 실험에서 큰 치료 효과를 보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나마모스타트가 렘데시비르보다 600배 이상의 항바이러스 효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나마모스타트는 코로나의 세포 침투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단백질 분해 요소를 억제하는 기전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팬데믹이 끝나길 바라봅니다. 여러분, 건강 각별히 챙기세요.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